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인데요. 청와대가 주무부처가 결정할 일이라며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이 금융소득 확대를 놓고 기재부와 재정특위가 좀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인데 청와대가 사실상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개혁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도입할지 말지는 이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재량권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융소득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기재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이 안에 대한 원칙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실행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없이 권고가 되면서 기재부로서는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게 된 겁니다. 네, 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도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거 한꺼번에 추진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증세카드는 정부로서는 사실 이래저래 부담이 많이 가는 사안인데요. 정밀하게 논의를 해도 반발이 큰데 한꺼번에 종부세와 금융소득과세를 추진을 할 경우 자칫 중산층 증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재정개혁특위에서 나온 안은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세수 확대가 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어제 저녁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소득 감소 그리고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해법을 놓고 격이 없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김 부총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도입세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이 거래세 쪽은 조금 더 이걸 경감만 하면서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패싱론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랬죠. 네,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처벌기간 유예 등을 관철시키면서 김 부총리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